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제목부터가 너무 마음에 쏙 들었던 책이에요. 원래는 블로그를 제가 하고 있는데 블로그에서 책 리뷰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제안을 받아서 봤는데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간략한 내용, 안내문도 내용을 쓱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로 오케이를 하고 빨리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바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받아봤는데 너무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읽어드리고 싶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영상까지 찍게 되었어요. 어떤 책이냐면요. 걱정을 잘라드립니다. 네. 제목부터가 너무 마음에 쏙 들죠. 걱정을 잘라드립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잘라드립니다. 이 책은요, 하버드 교수가 쓰신 책이에요. 어떤 분이 쓰셨냐면요, 탈벤 샤하르라는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역사상 가장 규모가 컸던 두 수업, 긍정 심리학과 리더십 심리학을 담당한 교수이시고요. 학기마다 하버드 학생들의 약 20%에 해당하는 1,400여 명의 학생의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분이세요. 하버드에서 학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지난 15년간 전 세계를 돌면서 리더십과 행복, 마음 챙김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책 말고도 그 전에 여러 권의 책을 쓰셨는데 뭐 해피어라는 책과 행복을 미루지 마라 등 여러 권의 책을 쓰신 작가분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쓰신 거는 2010년에 자신의 고향이 이스라엘에 가서 거기에 자신이 살던 그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이발소가 있대요. 그 이발소를 알게 되고 그 이발소를 운영하시는 아비라는 분과 뭐 갈 때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잖아요. 우리가 미용실 가면 뭐 집안에 있었던 일, 뭐 누 친구가 있었던 일, 막 일상을 이야기를 하면서 수다를 떨잖아요. 공유를 하잖아요. 기다리면서. 근데 여기는 이제 이발소지만 남자분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남자분도 오고 여자분들도 오고 뭐 염색하러도 오고 커트하러도 오고 다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들락날락 하면서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머리도 이발하고 그런 장소인 거예요. 그런데 자신도 이제 계속 다니다 보면서 친해져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지혜롭고 너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래요. 그래서 2014년부터 2년간 이분과 아비와 나눴던 대화 내용을 기록을 해서 그것을 분류를 해서 만든 책이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와 나눴던 그런 대화 내용도 있고요. 대화체로 되어서 시간별로 고스란히 담겨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죠. 뭐 연구 사례나 아니면 참고 문헌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소개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대화에 대한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면서 그 여러 분야로 해서 나눠서 소개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발소이다 보니까 항상 우리 일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이들 이야기, 가족 이야기, 뭐 부모님과의 관계, 뭐 사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렇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면 어떤 느끼냐면 우리가 햇살 좋은 날 있죠. 따뜻하고 햇살 좋은 날 벤치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눈 감고 햇살을 내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럴 때 한번 해보셨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가끔씩 그럴 때가 있거든요. 햇살 너무 좋을 때 뭐 봄이나 가을에 날씨 좋고 화창하면서 햇살 좋을 때 가만히 앉아서 눈 감고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눈 감고 있어요. 그러면 그 따뜻한 햇살이 내 몸속으로 스며드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내 마음 안으로 따뜻한 온기가 들어와서 폭 감싸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느낌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편안해지는,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고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의 책이에요. 그리고 여기 책을 보시면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대화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그림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따뜻한 느낌의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치유도 되고 힐링도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다 지혜를 갖고 있어요. 어떤 경험을 통해서 거기서 얻은 터득한 그런 지혜들을 서로 공유함으로 인해서 이야기를 나눠주고 뭐 생활의 팁이야 하면서 알려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이야기들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모르는 건 모르고 그냥 흘려보낸 건 아닌가. 어떤 책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쓴 글을 통해서만 그게 지혜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주변에서도 어떤 일을 경험했는데 거기서 무엇을 느꼈어 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지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줄 때 잠깐 듣고 그렇지 공감하고서는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삶의 지혜인데 진정한 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일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상처 주는 사람과 상처받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부분이에요. 아비한테 이제 이발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 여러 명이 앉아 있더래요. 이발소에. 그러면서 한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11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가 친구들의 그 단톡방 있죠. 그런 단톡방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상처를 받아서 걱정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다른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도 거기 내용들 보면 안 좋은 내용들도 많고 해서 오히려 그게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안 보는 게 날 수도 있어요. 하면서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아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직접 만나서든 인터넷을 통해서든 남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은 결국 자기 자신을 더럽힌다고요. 네. 인터넷이든 직접 만나든 어쨌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결국 나를 더럽히는, 그러니까 나에게 해가 되는 안 좋은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대요. 저는 아이들에게 가끔씩 아빠도 남을 상처 입히며 후회한다고 솔직히 말해요. 하지만 언제나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고 덧붙이죠. 네. 어른인 나도 그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 하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해서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이 잘못됐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을 그런 일들을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래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야지 멋진 사람이 돼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앞으로의 내 모습에 대해서 좀 더 나은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끔 이렇게 열어주는 거죠. 그런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론 실수를 하지만 언제나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한테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행복은 손끝으로 전해진다라는 내용이에요. 얼마 후에 막내 아들을 이발하기 위해서 이발소로 찾아갔어요. 그때 아비가 책을 읽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책 내용에 대해서 막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손님은 제가 머리에 손을 대면 저와 함께 때로는 저보다 먼저 필요한 방향으로 움직여줘요. 근데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몸이 뻣뻣하게 굳어서 제가 일일이 움직여야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머리칼을 손질하면서
머리를 부드럽게 움직여주면 그런 분도 긴장했던 그런 분도 긴장을 풀고 제 손길을 받아들이거든요. 하지만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뻣뻣했던 고개가 풀리고 제 손길을 따라 머리가 움직이는 순간 손님의 다른 부분도 유연해지거든요. 경직되어 있던 마음이 풀리면서 말도 더 많이 하고 마치 몸이 긴장을 풀면서 마음에서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공감해요. 왜냐하면 미용실에, 그러니까 익숙한 미용실에 가면 안 그런데 처음 가는 미용실 있죠. 그러면 내 스타일을 어떻게 바꿀지,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나올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나를 대하는지, 그리고 또 잘 모르잖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제 머리를 만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씩 그 긴장감도 풀어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손길이 닿으면서 내 몸에 긴장감도 풀어주고 그러면서 마음의 문도 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손길들이 뭐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그런 손길이 닿으면 기분 나쁜 불쾌한 일이 되지만 가까운 사람들과 그리고 가족과 친구, 지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손길이 닿는 것은 따뜻한 마음으로 손길을 다가가고 해주는 것은 정말 좋은 관계로 유지하고 마음의 문을 서로 좀 더 쉽게 열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옛날에 허그라는 캠페인을 한 적이 있었어요. TV에서도 나오고 어떤 모르는 누군가가 힘든 분들 오세요. 안아드릴게요 하면서 방송에서 보신 거 많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꼭 안아주면서 토닥토닥토닥 해주면 어떤 사람은 감동해서 울고 어떤 사람은 기분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하면 거기에서 마음이 동요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따뜻한 손길들이 상대방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또 좋은 관계로 유지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부드러운 손길은 우리 몸의 고통을 줄이고 평온함을 유도하는 화학물질을 방출한다. 다른 사람과 손길을 주고받을 때 우리 몸에는 흔히 사랑 호르몬이라 불리는 따뜻하고 편안한 기분을 이끌어내는 물질인 옥시토신이 분비된다. 문득 커다란 손바닥으로 손주의 팔과 등을 쓰다듬으며 지금 사랑의 기운을 불어넣는 중이야 라고 말하곤 했던 우리 할아버지가 생각났다. 네. 여러분도 뭐 가족들과 아니면 직장 동료와 힘들어할 때 이렇게 토닥토닥 아니면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면 더 위로도 되고 그러니까 어떤 열마디 말보다 그러한 행동이 더 위로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러한 경험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을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나를 위해 남을 돕는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분이 아비가 교수님한테 난 어때? 라는 영화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의 대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인생의 초점을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옮겨가는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의 일부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을 공감되었고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던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정말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 각자가 하나의 거대한 모자이크를 구성하는 조각이라면
우리가 좁은 시야를 넓히고 개인의 자아를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교수님이.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타인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 돕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돕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라는 개인에만 초점을 맞추면 전체에서 아주 작은 부분밖에 보지 못하고 그 작은 부분을 아무리 정성스럽게 들여본다 하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지닌 잠재력의 극히 일부분밖에 실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하지만 자신에게 집중하는 태도도 중요해요. 그렇죠. 자신에게 집중하는 태도도 중요하죠. 내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으면 남에게 나눠줄 것도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이죠. 나 또한 전체 모자이크의 일부인데 그 조각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문제는 초점의 전체 혹은 대부분을 자기 자신에게만 맞추는 태도예요. 그건 전체와의 연결을 포기하는 행동이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행복마저 포기하는 셈이니까요. 네, 나 혼자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나에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의 행복을 좀 포기하는 그런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나 혼자만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면 그것이 삶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 사회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또 도움을 또 받잖아요. 어떤 사람이 무언가 제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내가 또 사용할 수도 있고 내가 만드는 뭐 제품이나 아니면 내가 뭐 만든 영상이나 내가 무언가를 한 걸 또 다른 사람이 그걸 또 이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채소를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맛있는 야채를 먹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거와 같이 서로가 다 각자의 자리에서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활하게 아무 이상 없이 생활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중요하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멋진 그림을 완성하는 것처럼 내 삶에도 나 혼자 내 인생이지만 혼자만 동무대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삶 속에도 여러 명이 출연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사람이 어우러져서 내 삶의 그림을 완성해 가듯이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중심이 돼서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책 내용을 소개를 해주시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린다 캐플런 탈러라는 분과 로빈 코발이라는 분이 쓰신 나이스라는 책에 이 구절이 나온대요. 타인의 걱정에 관심을 기울이면 내 걱정과 근심에서 주의를 돌릴 수 있다. 이것은 심리치료보다 훨씬 경제적인 처방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타인의 걱정에 관심을 기울이면 내 걱정과 근심에서 주의를 돌릴 수 있다. 그것은 심리치료보다 훨씬 경제적인 처방이다 라고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것처럼 나 개인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임으로 인해서 거기서 또 행복이 생기고 그 관계에서 행복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와 나눔을 하고 그리고 또 남을 돕고 하는 것이 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고 나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그런 인터뷰를 보면 그러잖아요. 오히려 내가 받는 것이 더 많았다. 그리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많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좋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다른 사람 누군가를 돕는 것이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용도 쉽고 재미있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이야기해 주셔서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또 여기서 또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을 어찌 보면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묻혀져서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냥 무심하게 좀 가볍다 생각해서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읽고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 자신도 한번 들여다보고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작가님도 이 한 부분을 읽고 나서 잠시 쉬었다가 다음 부분을 읽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나의 생각도 그리고 또 나의 모습도 생각해보는 그러한 휴식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걱정을 사라지게 만들고 그리고 또 좀 더 좋은 생각으로 좋은 마음으로 마음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